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미국에서는 안 좋은 재료,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괜찮은 재료 이렇게 엇갈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는데 구매 관리자들한테 이제 설문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재고 상황 어떠냐, 고용 어떻게 할 거냐, 뭐 경기 전망 어떻게 보냐 이거 갖다 이제 물어보는 건데 계속 내려가고 있다가 전달 대비 살짝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좀 괜찮아지나 보다,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나 보다 이런 어떤 기대감은 있는데 하나 찜찜한 게 뭐냐면 가격 지수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주문하고 가격 지수가 되게 올라갔는데 뭐 신규 주문 늘어난 거야 뭐 괜찮은데 가격 지수 올라갔다라는 거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히고 있겠구나. 라는 점을 또 이제 좀 자극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넘어오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돌고 돌아서 어떤 뉴스가 나와도 물가에 대한 부담을 갖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금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금리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한 사람들, 라파엘 보스텍, 이 사람 원래 이제 비둘기파로 분류가 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올해 투표권은 없습니다. 근데 0.5%포인트 올리고 내년까지 쭉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0.5 올리고 그걸로 끝내자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0.5라는 단어에 투자들은 더 집중을 했고, 다음에 이제 닐 카시카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매파, 올해 투표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0.25 또는 0.5 어느 쪽도 정하지 않았다. 근데 사실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0.25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0.5에 막 온통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근거로 제시한 게 뭐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쪽 강세가 여전하다. 그래서 뭐 계속 긴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몰아가면서 0.5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10년물 금리가 4%까지 강세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미국에서 넘어온 재료는 뭐 쪽박 재료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망필 재료 뭐 이런 어떤 느낌을 주는 재료였고, 반면에 이제 중국 재료는 어저께 넘어온 거, 뭐 2월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소매 서비스에 의존하던 게 제조업까지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만들어준 거는 다행스럽고,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철강 업종, 중국의 제조업이 살아간다라는 거는 공장이 잘 돌아간다라는 거니까, 공장에 원재료 공급하는 게 철강하고 화학이잖아요. 이쪽 관련된 업종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이제 급등을 하고,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를 좀 높이는 데 역할을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제 뉴스들을 보면 뉴스들도 좀 엇갈렸어요. 우선 이제 자동차주 오늘 강세 보였는데,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역대 2월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다더라. 근데 오늘 기아가 막 급등을 하고 이렇게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주 올라가는 재료가 됐는데, 반면에 이제 반도체 쪽은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상한 그랬죠. 보조금 받을 거면 받으면 자기네들한테 공정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버는 돈에 대해서 좀 나눠 갖자. 그러니까 뭐 그까짓 거 얼마나 이제 투자해 준다고 그 얼마나 보조금 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으로서는 또는 SK 하이닉스로서는 기술이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담으로 이제 반도체주 매도가 나오고 코스닥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좀 악재성 재료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테슬라가 조립 비용 절반 목표. 이게 사실 반값 자동차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반값 자동차 출시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정을 갖다가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조립 비용을 낮추겠다. 그래서 뭐 싼 값의 자동차가 공급될 수도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얘기한 거지, 반값 자동차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온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어떤 실망. 그러니까 저 조립 비용 절반 목표도 저게 목표예요, 목표. 확신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테슬라가 시간에서 좀 되게 많이 빠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이제 뭐 공급하는 기업들, 테슬라의 어떤 대규모 수주받은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주가까지 올라갔었는데, 시간에서 빠진 거를 투자들이 막판 될수록 의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뒷부분에서 뭐 에코프로라든가 LNF라든가 이런 어떤 대형 2차 전지주들이 이제 2시 넘어가면서부터 뚝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면서, 지수가 이제 코스닥도 뒷부분에서 이제 낙폭이 좀 커지는, 그렇다고 뭐 지수 자체가 급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법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저는 요 흐름이 좀 중요한 변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 코스닥 대형주 차트는 2월에 내내 올라가다가 오늘 되게 음봉 큰 거 맞았거든요. 근데 코스닥의 최근의 특징이 뭐냐면, 음봉으로 맞고 두들겨 맞으면 이제 그 2, 3일 안에 큰 양봉으로 뻗쩍 올려가지고 이제
이걸 뒤집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저 양봉으로 저걸 확, 그러니까 보시면 그 위로 올라가 버려요. 저 5일선 깰 정도의 어떤 음봉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까? 대형주 쪽. 그러면 대형주가 움직인다라는 건 2차 전지가 간다는 얘기잖아요. 곧바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포인트가 있고, 다음에 코스닥 중형주는 보시다시피 2월에 박스권이었거나 좀 흘러내리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에 어떤 쏠려 있던 게 중형주로 넘어가는 과정일까? 아니면 이제 중형주마저 그러니까 박스권조차도 유지하지 못하고 빠져버릴까? 여기에 대한 어떤 중요한 변수가 생긴 겁니다. 이건 제가 잠시 다른 거 보고 또 설명드릴게요. 자,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로 들어왔죠. 근데 사실 오늘 목요일이라 이게 약간 목요일은 위클리 만기 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수급이 왜곡되는 측면도 없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환율이 좀 빠져주면서 매수로 들어온 건 반갑고 또 삼성전자를 다시 매수를 했다라는 점, 2차 전지 그리고 시가총액 상당 종목을 상당 부분 매수 쪽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긍정적인데 다만 좀 순수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순수해 보이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완전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투자가 매도하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단은 전부 다 왼쪽으로 상당 부분 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주 일부, 뭐 기아 오늘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석유화학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 이제 소비 관련된, 제조업 관련된 종목들이 들어온 게 있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두 종목 매도, 한 종목 매수 이런 구도가 된 게 이제 외국인들의 특징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랐던 2차 전지나 아니면 뭐 일부 뭐 게임도 그렇고 이제 엔터주도 그렇고 조금 일관된 매수를 잘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와해가 되는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관은 오늘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2차 전지는 일제히 다 팔아요. 근데 오늘 매수 들어온 종목들이 잘 보면 큐브 엔터도 그렇고 아바코도 그렇고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모텍이나 아모 그린텍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대거다 뭐냐면 오늘 보고서 오늘 날짜에 나온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온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해서 이게 보고서 나온 당일 매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사실 좀 단기성 자금일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 좀 보고서에 좀 민감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침에 제가 카페에 매일 보고서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슈 정리해보면 중국 경기다는 기대감, 미국 금리라는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지금 당장 미국 금리가 부담이 돼요. 중국 경기보다는 금리에 대한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좀 눌러주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중국 경기가 또 빛을 발하는. 그러니까 연초에는 이 두 개가 시너지를 냈었잖아요. 중국 리오프닝 플러스 미국의 긴축 중단 가능성. 그러니까 요 구도가 다시 되는지. 그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투자의 날 이후에 좀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만 빠질 거냐? 아니면 다른 것까지 잡아 끌어내릴 거냐. 그러니까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반도체가 됐든 아니면 이제 애플이 됐든 아마존이 됐든 뭐가 됐든 기술적 다른 것들은 좀 멀쩡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환율은 1320원이 제가 이제 피크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예측을 그 기준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1320원에서 멀리 떨어지지 못했어요, 오늘. 1300원대 초반까지 확 밀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낙폭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좀 여기서 밀리지 않고 이게 1320원이 고점이다라고 해버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환차익 구간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와지는지. 그리고 오늘은 그냥 중국이었습니다. 강세 종목들은 2차 전지가 막판에 밀려버리면서 특징주에서 탈락이 됐고 뭐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뭐 화장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철강화학, 중국 제조업 강세 그걸 실어 나르는 산업이 해운이죠. 또 그것도 실어 나르는 게 또 조선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중국 소비로 중국 제조업 강세 보일 때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의 특징이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면 파란색은 지수고요. 빨간색은 ADR입니다. 코스닥.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지수하고 ADR 추이인데 지수는 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ADR은 뚝 떨어졌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형주만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형주만 갔다가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면 단지 ADR만 낮아진다라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두 개 중에 하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예탁금이 올라오던가. 근데 예탁금이 지금 증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에서 조금 증가된 상태에서 중지. 그 1차에서 증가된 자금은 2차 전지로 들어간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증가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저게 굳어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2차 전지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이제 회수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자금으로 종목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나오면 저희 ADR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이 많아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2차 전지에서 자금이 나왔잖아요. 나오면서 일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부 나온 게 이제 아예 그냥 나오면서 코스닥 자체를 눌러버릴 거냐,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넘어갈 거냐, 아니면 빠졌을 때 재매수를 할 거냐, 이런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지만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조금 중성주 쪽에 반격 시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빈번해지는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미 이제 그 단계로 좀 왔다라고도 보여지고, 그러니까 조금 자금이 분산될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새롭게 거래가 좀 터지는 종목군들이 어느 쪽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건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좀 전에 보고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밤에 아침에 보고서 되게 많이 올리거든요. 증권사 보고 뭐 아바텍이라든가 아모텍이라든가, 오늘 제가 이제 좀 전에 아모그린텍, 이거 다 이제 올라왔던 종목들이잖아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게 왜 올라갔는지 납득이 되니까 이것들 좀 많이 좀 같이 봐주시고, 또 직접 또 올려주시면 더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2월 안내 공지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컨텐츠에 대해서도 여기 소개가 잘 돼 있고, 그리고 3월까지만 일기로 인정해서 혜택을 드리니까 이제 마지막 한 달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또 실시간 방송 진행할 거니까 또 구독하기,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